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2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 모임 33명이 모인 전문가 그룹 오늘 첫 모임 발대식을 가졌죠. 제가 있는 여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는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포럼의 이름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오늘 특히 윤석열의 대통령 도전, 여기에 대해서 한계도 짚어보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놓고 오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기조 강연자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 모임과 본인이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이 포럼과 연결된 것은 아니고, 이 윤석열을 지지를 아직 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이 아직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할지, 누구 할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정을 주제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강연을 맡았다고 하면서 왜 윤석열이 공정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이 과정부터 쭉 설명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이 본인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리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진중권 교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5.18 거기서 정치 성명 같은 메시지를 낸 이후에 윤석열의 정치권 진입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 어떤 선언만, 본인이 말로 하는 정치 선언, 이것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데,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특히 지금까지 어떤 윤사모 이런 모임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임은 자발적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발적이지만은, 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도 자발적이지만, 이것은 면면을 보면은 각계 전문가들이 다 포진을 해 있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또 뭐 법조인도 있고, 언론인 출신도 있고, 상당히 이름이 좀 알려진 이런 사람들도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 윤석열의 지도교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명예교수도 이것을 오늘 거의 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좀 연결이 돼 있는, 직접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모임으로 봐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로 윤석열의 정치권 진입이 과시화되는 이 시점인데, 자, 이렇게 되니 다른 어떤 경제 세력, 또 안티, 그리고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실망한 이런 사람들도 지금 속속 나타나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오늘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 심포지엄이 있는 날, 이날 여러 가지 윤석열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 윤석열에게 구애를 한 것이 3월 26일입니다. 그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다. 그전에는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다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딸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찬사를 막 합니다. 대단한 직무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냥 검사 생활만 검사 생활만 했지만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파리가 이 정도 지지율에 나오면은 파리가 꼬일 텐데 파리를 잘 골라내야 된다. 나에게 나쁜 해를 미치는 파리 잘 골라내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이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 만나볼 수는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 쭉 보고 대통령감이 되면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3월 26일이니 거의 2달 전이죠. 오늘 5월 21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2달 동안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이 완전히 외면을 했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는데, 오늘 김종인이 똑같은 프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자, 그동안의 일화 하나를 공개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4월 10일쯤에 3월 26일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애를 보냈죠. 러브콜을 보냈고, 4월 10일쯤에
윤석열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뭐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쪽에서 제3자가 지금은 이 만남을 좀 피해야 되겠다. 지금 시점이 아닌 것 같아. 이래서 그 다음에 허지부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월 26일에 그런 구애를 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계속 윤석열을 막 띄웠죠. 별의 순간이 왔다. 잡아야 된다. 한번 보자고 한번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당분간은 전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월 26일 그때는 한창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막 떠올 때죠. 그때 뭐 전화하기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이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나서 한 사흘 있다가 4월 10일쯤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례적인 인사전화였겠죠. 본인보다 윤석열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방송에서 윤석열 만나자고 한번 만나보겠다 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 사이에 뭐 마크에서 사람들이 왔고 갔을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아주 인사치레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도였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재촉이 있었는지 김종인 쪽에 재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쪽에서 제3자를 통해서 지금은 만나는 게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흐지부지 시켜버렸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김종인이 똑같은 풀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은 완전히 윤석열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포기하겠다. 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새로운 대권주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금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보냈던 그런 또 찬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연을 또 계속 띄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 대권을 국가를 경영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그동안 똔소문으로 돌았던 이야기들이 있죠. 김동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의 후보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이 아니고 김동연을 국무총리로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되지 않은 그냥 증거에 루머로 떠드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김동연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을 띄웁니다. 그 대신에 윤석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 윤석열은 별의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포착을 못했다. 내가 그 순간인데 내가 도우는 것이 러브콜을 보낸 것이 그 순간인데 그걸 포착을 못했다. 당신은 이제 끝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윤석열과는 끝났다. 이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김동연을 돕겠다. 김동연 쪽은 또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재보선 끝나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정치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 한 2달 동안 계속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이끌었던 그 당을 떠난 지 며칠 만에 그 당을 국민의힘을 아사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흙탕물 이야기하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은 백조인데 흙탕물에 가면 오리가 된다. 이래서 양쪽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게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도 금방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죠. 사람이 덜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결국 이제 윤석열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한 말은 윤석열과 더 이상 같이 안 한다는 겁니다. 나에겐 김동연이 있어 이렇게 의미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험한 말들을 또 쏟아낼지, 자, 그래서 윤석열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줄지, 자, 그것이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의 등판이 임박했죠. 등판이 임박하니 이 김종인도 그 순간에 지금 완전 말을 갈아타는 것이고 본인과 같이 등판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5.18 정치 성명 이후에 또 오늘 윤석열 지지 전문가 모임이 출범식을 갖고 이렇게 하니 지금 범여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여권에서 대권 주자 1위로 달리는 이재명조차도 윤석열의 포장지만 봤다. 내용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윤석열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초선의 김남국조차도 윤석열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윤석열 대선 벼락치기 공부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후보다. 벼락치기 쪽집게 가외하는 윤석열. 그리고 현재는 이것은 그 출마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뜻이다. 단기 속성 코스 밟는 학생 같다. 이런 식으로 김남국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또 윤석열 열망 반기문과 닮은 꼴이다. 대선 완주 못할 거다. 악담을 하죠. 내 감으로는 대선 완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반기문처럼 정치적 멘탈 강한 것도 아니다. 반기문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도 정치적 멘탈 강한 것이 아니어서 몇 가지 나오면 그냥 제포에 썰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라고 초선이 있네요. 처음 저는 이름 들어봤는데 윤석열은 환상에 쌓여 있어서 양파 까듯 하나씩 깨질 수도 있다. 여기다 또 뭐 맛칼럼 리스트인데 뭐 진보 좌파 농객이라고 자칭을 하죠. 한교익 씨는 윤석열 일반 시민들이라면 이제 일반 시민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서울대 연구소 시찰을 했느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교수로부터 어떻게 서너 시간 동안 반도체 산업 교육받았느냐.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선거에 출마하든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면은 뭐 연구소, 뭐 어떤 그 기업체, 뭐 학교 이런 데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벌떼처럼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윤석열 앞에 난간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과 그토록 오랜 1년을 넘게 갈등을 벌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그 정책 훈수를 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에 대한 공격도 빠지지 않고 있죠. 지금 그 검찰을 또 다시 막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죠. 지금 검찰이 아니고. 그래서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도 원래는 김학의의 출국 금지 정보 유출, 김학의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을 수사를 했는데 불법 출국 금지로 이 틀이 바뀌어버린 것이 결국은 윤석열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일종의 공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막 올립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면서 사과했던 제19 감싸기 과거사 검찰에 대해서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 김학의 사건이다. 이렇게 또 정말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미애가 특히 SNS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빈도가 높아지니 추미애가 대권 출마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등판설, 추미애가 6월 등판설이 나오는데 6월에 자기 대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도 뭐 김종인이 이야기했던 5월 등판설이 이제 물 건너갔죠. 다 틀렸습니다. 5월 중순 등판설. 그래서 6월 등판설이 유력한데 아마 윤석열이 등판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추미애도 같이 등판을 하면서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하는 그런 맞춤형 대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추미애로서는 지금 당 안에 별로 세력도 없고 다른 3명의 주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지만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계속 범야권의 1위 후보인 윤석열 공격에 맞추다 보면은 다시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에 제2차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 5.18 정치 생명, 또 오늘 전문가 그룹의 출범, 이런 걸로 해서 차츰차츰 이 정치권 진입에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데, 대권 도전 가드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첩산중으로 쌓이고 있고, 그 중에서 제 느낌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윤석열에게 구애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 못지않은 독설로 윤석열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어떤 지지율, 뭐 본인의 정치적 처신 이런 데 큰 지장은 받지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혹시 움츠러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